안녕하세요. 과거의 심판사, 현재는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사건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며칠 전에 정말 세기의 이혼 판결이 났었죠.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이혼. 저도 그 사건에 좀 깊숙이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건이었어요. 1심에서 노소연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처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그 가처분 결정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가처분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가처분인데도 2년을 끌었던 사건이었고 판사가 6, 7명이 바뀌었었습니다. 가처분을 인용을 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은 몇 프로나 할까, 그리고 담보는 도대체 뭘로 얼마나 담보를 매겨야 될까, 단계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게 결정했던 사건이어서 아무래도 다른 사건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과 2심이 왜 이렇게 결론이 크게 달라졌는지 다들 이제 약간 2심에 대해서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1심에서는 노소연 관장이 665억 밖에 받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자산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조금 있었죠. 그 이유가 분할대상 재산에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 오너일가의 주식이 다 특유재산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재산이 1,3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기여도 최대 50%를 인정해도 665억 밖에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 특유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이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은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지하게 될 때는 그동안 이제 동업을 했던, 동업으로 이루었던 재산들, 만약에 또 빚만 남았다면 그 빚을 같이 청산하잖아요. 서로가 투입한 만큼, 그리고 일한 만큼, 투자한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게 이제 동업계약의 청산입니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가 공동으로 같이 혼인기간 동안 같이 일해서 쌓아올린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업계약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따로 취득한 재산도 있잖아요. 다른 일을 해서 취득을 했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던가. 그럼 이 재산은 사실 동업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재산이잖아요. 이게 바로 특유재산입니다. 근데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이 조금씩 혼재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돈 급하면 여기서 갖다 써야겠죠? 그리고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메꾸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특유재산으로 완전히 빼놓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씩 일로 들어와서 공동재산이 됐을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이제 판단이 갈리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SK의 주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1심에서는 특유재산으로 본 거예요. 이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따로 이제 부모님한테서 받은 걸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하면서 쌓아올린 재산이다. 이거는 부부가 나눠 가질 재산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다 빼고 나니까 남은 자산은 사실 1,3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서 기여도 50%는 사실 최대 기여도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도 나눠 가지니까 665억 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오너일가의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빼는 판결이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 재벌가 이혼 사건에서 오너일가가 가진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예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부진, 이무재 이혼 사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부진 씨가 가진 삼성가의 주식도 다 특유재산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재산에 대한 이무재 씨의 기여도도 굉장히 미미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무재 씨도 2조가 넘는 재산 분할을 청구했었는데 187억 밖에 못 받아갔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사건, 조현아 씨와 그 남편분의 이혼 사건에서도 조현아 씨가 가진 대한항공 주식은 전부 다 특유재산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은 사실 남은 재산에서 절반 나눠 가졌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조가 넘는 돈을 청구했던 것 같은데 10억 받아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벌가 이혼 사건에서는 사실 오너일가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사건에서 1심이 이런저런 비판도 많았긴 하지만 어떤 이례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1심이 그만큼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가 너무나 이렇게 공개되어 있었고,
모두가 사실 그에 관해서 공분을 했었고, 근데 이렇게 재산이 너무 적게 가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 비판하는 쪽으로 쏠렸었죠. 근데 사실 나쁜 사람인 것과 유책 배우자인 것과 재산 분할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나쁜 사람인 것, 유책 배우자인 거는 위자료로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서 1심에서도 위자료를 1억을 매겼었고, 그 1억의 위자료도 사실 이혼 사건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통상 위자료는 5천을 넘지는 않거든요. 부정행위자를 하더라도. 아까 동업계약에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동업계약을 하다가 동업자가 나를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나 얘랑 도저히 일 못하겠다 이러면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서 당연히 그러면 치료비랑 위자료를 받아야 되죠. 때렸다고 해서 그럼 동업계약 청산하면서 동업재산을 나누는데, 너 나 때렸으니까 나 이 재산 더 줘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유책 배우자인 것과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오너 일가의 주식을 특유재산을 볼 것인가 아니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것인가. 거기서 2심 재판장께서는 1심과 달리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봤죠. 예, 공동재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정도가 SK로 흘러가서 그게 어떤 그 자산의 기초가 됐다. 이런 금전적 기여도 인정했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SK를 좀 비호하고 방어하고 보호해줘서 SK가 클 수 있는 성장판을 마련해줬다. 이거를 어떤 무형적 기여로 인정을 했죠. 예, 그래서 결국 SK가 이 정도로 클 수 있었던 건 노소연 관장의 친정의 힘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주식도 그런 의미에서 특유재산으로 뺄 수 없다. 공동재산으로 나누어 가져야 될 재산으로 본 겁니다. 주식을 넣고 빼고가 정말 너무 큰 게, 주식 대부분의 자산은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을 일부만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일부만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주식의 성격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완전히 다 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2심은 넣으려면 완전히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all or nothing. 넣거나 빼거나. 그런데 이제 주식을 넣어버리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커지죠. 나눠 가져야 될 재산이. 기여도를 굉장히 낮게 인정해도 1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넣고 거기에 또 35%나 되는 기여도를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조 3,800억이라는 정말 상상도 못한 재산분할금이 나왔죠. 2심은 그리고 위자료도 파격적으로 올렸죠. 사실 1심의 위자료 1억도 적은 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에서 통상 위자료가 5천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게 항상 낮다는 비판은 있어 왔어요.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오긴 했는데, 위자료라는 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혼도 그렇고 아니면 뭐 상해, 사망,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정신적 손해를 입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 이게 다 위자료인 겁니다. 근데 사실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2억을 넘을까 말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가 사실 정신적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사람 죽은 거나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혼의 위자료만 이렇게 확 올리는 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자료도 굉장히 파격적인 액수로 올렸죠. 1억에서 20억으로. 20억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위자료 금액일 겁니다. 어쨌든 비자금이라던가 아니면 대통령이 그때 대기업을 비호했다던가 하는 거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기여도로 보아서 그 기여도를 또 무려 35%로 보았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좀 분분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산의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5대5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하는 예가 많아요. 그런데 분할재산 재산 규모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외벌이일 경우에 이제 처의 기여도는 조금 낮춰서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십억, 수백억 정도만 되더라도 처의 기여도가 사실 뭐 6대4, 7대3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정도 천문학적인 재산 규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비자금이라던가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좀 기여도의 내용으로 인정을 해서 35%씩이나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분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귀추가 주목되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심판사, 지금은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